너무너무 좋은 초급매를 잡았어요. 이건 누가 봐도 정말 입지에 비해서 가격이 싸요. 나는 너무너무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 눈이 멀어서 집을 먼저 계약했어요. 놓치면 절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 나서 내 집을 내놓습니다. 잔금일까지는 아직 한 4, 5개월이 남았으니까. 자, 갈아탈 집을 계약하고 나서 내 집을 내놓은 지 한 달이 지납니다. 괜찮아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2달이 지나요. 이제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안 나가지? 왜 보러 온 사람이 아무도 없지? 3달이 지납니다. 이제 잠도 잘 안 와요. 아무리 부동산에 연락을 해봐도 보러 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4달이 지나고 드디어 잔금일이 왔는데 내 집이 안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계약금을 몇 천에서 심지어 억을 날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으로 수저 바꾸기 스푼체인지입니다. 하락장이니까 주택이 있으신데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기 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갈아타기는 잘하면 자산을 2배로 혹은 그 이상으로 불릴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되지만 잘못하면 정말 큰 돈을 날릴 수 있거든요. 오늘은 갈아타기 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5가지 정도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택이 있으신 분들이 대상이지만 무주택이신 분들도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갈아타기에 대한 정의부터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죠. 내가 실거주 주택이 한 채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하락장이라서 내 집도 그렇지만 다른 집들도 다 떨어지는 중이에요. 어떤 데는 내가 사는 곳보다 더 좋은 곳인데 더 떨어졌대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시장일 때 내 집을 팔고 더 나은 집을 매수해서 가는 것이 부동산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1주택자의 갈아타기입니다. 그럼 갈아타려는 집과 내 집과의 가격 차이가 이전에는 벌어졌었는데 지금은 좁혀진 거란 얘기겠죠. 다시 말해 위아래가 없는 시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평소에는 입지에 따라 가격 차이가 몇 억씩 났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현과 아우가 정해져 있었죠. 즉 가격에 따라 나래비가 세워져 있었는데 모두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원래 더 좋은 곳이 더 떨어지기도 하고 급매가 나오기도 하고 더 안 좋은 집이 덜 떨어지기도 하면서 그 금액 차이가 훨씬 더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아타기를 고려하게 되는 거죠. 자, 갈아타기 할 때 꼭 고려해야 할 사항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순서를 지켜야 한다. 갈아타기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갈아타기를 하려는 집이 아무리 지금 초급매가 나왔어도 내 집이 안 팔린 상태에서 갈아타기 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집 보러 다니면서 가장 좋은 게 뭐죠? 급매예요. 그런데 그 급매가 나온 사유가 다양할 수 있지만 가장 많은 게 비과세 때문에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 사정이 있는 집하고 이미 이사갈 집을 계약해놔서 그 집 잔금일까지 내 집을 팔아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갈아탈 집이 급매로 나와서 잡았는데 내 집은 더 초급매로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사는 게 제일 쉬워요. 가계약금만 쏘면 되는 거니까 사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파는 건 내 맘대로 잘 안 됩니다. 심지어 상승장에서도 매도는 내 맘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내가 급매 잡으려고 미리 계약을 하고 계약금도 보냈는데 내 집이 안 팔려서 잔금일까지 못 팔면 계약금 몇천 혹은 억 단위의 돈을 날리게 됩니다. 새로 매수한 집 잔금일까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경험인데 결국 안 팔리고 새 집 잔금 칠 돈은 없고 해서 그 집도 못 사고 계약금도 날리면 날린 다음부터도 또 한동안 쓰리고 잠이 안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갈아타고 싶은 집이 있어도 순서를 거꾸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둘째, 내가 갈아타려고 하는 집이 내 집보다 월등히 좋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당연한 이야기 같죠. 그런데 대다수의 분들에게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부동산 사고 팔고 하는 과정도 단순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을 포함한 비용이 크기 때문에 갈아타봐야 크게 차이가 없는 집으로 갈아타는 건 고생만 하고 큰 이득은 없는 일이 되어볼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월등히 좋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가격이 비슷해졌는데 가치는 원래 훨씬 더 높았던 집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가려는 집의 가치가 변해서 가격이 내 집과 같아진 것이 아니라 가치는 그대로인데 하락장이라는 시장 상황에 의해서 가격이 왜곡된 거죠. 그런 집이어야 합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내 집에 대한 가치와 갈아타려는 집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집의 입지와 내가 갈아타려는 집의 입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하고요. 거기서 우위점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입지 요소를 잘 알고 또 부동산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왜 우리가 부동산을 공부하고 알아야 하는지가 또 등장하지만 그건 일단 나중 문제로 제쳐두고 간단한 방법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가려는 집이 지금 사는 내 집보다 강남에 더 가까이 위치해 있느냐 혹은 강남으로 더 쉽게 더 빠르게 갈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즉 강남 접근성이 좋아지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입지 요소를 말씀드릴 때 어떤 것들을 말씀드렸죠? 직장, 교통, 학군, 환경 이런 것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직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먹고 사는데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그런데 그 일자리가,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가 어디에 가장 많다고 말씀드렸죠? 이전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나셔야 됩니다. 강남이었죠. 강남 3구에서 일하는 사람만 170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럼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집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집을 봐야 되니까 당연히 강남 일자리 출퇴근에 대한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훨씬 더 좋은 곳이겠죠. 내가 가려는 집이 내 집보다 강남에 더 가깝나? 출퇴근이 용이한가? 강남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지하철역이 가까이에 있나? 내 집 주변에 있는 역보다 더 좋은 노선이 위치한 지역인가? 등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크게 어긋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셋째, 갈아타기 할 때는 최소 3가지 후보 선택지를 가지고 계획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 급매 나와 있는 거 잡으려고 무리해서 계약을 하거나 하나 날아갔다고 해서 망연자실하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하나의 물건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물건의 잔금 여건이나 수리를 해야 하는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부동산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부분들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계약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복잡하거나 좀 까다로운 일이 발생할 경우 다른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내가 취하려는 전략을 잘 파악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내 집을 팔고 갈아타기를 할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내 집을 팔 때 비과세도 좀 받고 내 집 판 돈으로 다음 집에 잔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나는 돈이 좀 있어서 다음 집을 매수할 수는 있는데 지금 집은 꼭 비과세를 받고 싶은지, 아니면 지금 당장 이사할 건 아니지만 가고 싶은 집이 많이 하락한 데다가 급매가 나와서 일단 돈을 다 끌어모아서 사서 전세를 맞추고 나중에 내 집 팔고 이사 갈 것인지, 그런 경우들을 잘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그런 것들 말고도 현실적인 고민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게,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이사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이들 보내는 학원에 배정받는 중학교까지 고민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많습니다. 이건 사실 내 집은 팔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주택을 입주권 상태로 매수하면 전략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건 또 따로 공부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여기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또 내 직장도 있죠. 이사 갈 곳이 상급지긴 한데 내가 다닌 직장에서 막 30-40분씩 출퇴근 시간이 더 걸리고 하는 곳이라면 진짜 옮기기 쉽지 않아요. 원래는 40분이면 출근이 가능했었는데 이사 가고 나니까 1시간 10분이 걸린다, 1시간 20분이 걸린다, 이런 식이면 삶의 만족도가 정말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 이런 많은 난제들을 고려해서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갈아타기를 시도하기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이게 가장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하는 건데요. 사실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할 건지를 명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야 하거든요. 내가 만약 실거주로만 주택을 살면서 때 되면 갈아타기해서 좀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1주택 갈아타기 전략을 잘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아마 비용을 좀 더 크게 지불하면서 완전히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자산 상승의 효과는 있으나 부동산으로 부를 쌓는다는 개념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돈을 더 많이 들여서 갈아타기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그 좋은 갈아타기는 사실 아니거든요. 가격은 같은데 더 좋은 가치를 지닌 곳으로 이사를 가야 좋은 갈아타기니까요. 그런데 평생 1주택으로 갈아타기를 하면서 자산을 좀 더 불리는 정도가 아니라 좋은 부동산을 모아가면서 부동산 자산을 불려서 부를 이루는 것이 목표라면 사실 이 1주택 갈아타기에 스스로의 투자 반경을 한정 지으면서 가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잘 갈아타면 자산 상승의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부자가 된다거나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갈아타기를 논하기 이전에 내가 1주택 포지션을 취하면서 그걸 가지고 갈아타고 하면서 자산 상승의 효과만 좀 노릴 것인지, 아니면 투자자의 포지션에서 부를 목표로 자산을 쌓아나갈 것인지는 잘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그래도 부동산 투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투자자라서 그렇기도 합니다만 저희 채널명처럼 부동산으로 수저를 바꾸려면, 즉 부자가 되고 삶을 바꾸려면, 내 아이에게도 더 나은 삶을 물려주려면 더 넓게 그리고 더 큰 가능성을 가지고 부동산을 접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갈아타기에 대해 꼭 아셨으면 좋겠을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으로 수저 바꾸기 스푼체인지였습니다.